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와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때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저성장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다. 저성장이 당연시되고 늙어가는 사회인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열 것인가? 우리는 일본의 트렌드 인사이트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지은이 정희선, 발행 원앤원 북스, 발행일 2023년 11월 16일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소비자의 심리는 어떻게 움직일까? 5개의 키워드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라. 저성장이 당연시되고 늙어가는 사회,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열 것인가?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대한 힌트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대한 비즈니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적 요인, 인구학적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 등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뉴 노멀 시대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뒤 3년이 지난 2023년,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려나 싶더니 우리에게 닥친 또 다른 위협들이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 수요 공급의 불일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 생각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와중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느 때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OECD를 포함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한국의 2023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의 낮은 성장률을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출생률 저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저성장을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르겠다. 성장이 멈추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소비자들의 행동과 심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우리 옆에 있다. 바로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이다. 지금 일본의 20대와 30대는 성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40, 50대 또한 198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를 선도했다든가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었다는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30년째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소비자들의 하루하루는 어떨까? 앞으로도 내 지갑이 두둑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군다. 올라가지 않는 월급 내에서 어디에 소비할 것인지, 가격을 지불할 만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치 있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즉, 소비를 통한 만족감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다. 필자는 거의 10년간 도쿄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생활하면서 소비 트렌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한때는 일본의 트렌드가 시차를 두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각자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이 있고 소비자의 성향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저성장에 있어서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거침없이 돈을 쓰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양극화된 소비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2000년 이후부터 이러한 양극화된 소비 패턴이 등장했다. 생필품 위주로는 가능한 절약하는 소비 심리가 발동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저가 브랜드, 예를 들어 유니클로, 백앤숍, 메가 비율을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맥주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음료인 제3의 맥주 등이 2000년대에 성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은 불황기에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불황 속에서도 가끔은 사치를 누리고 싶어하는 심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영역에는 지갑을 여는 소비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저성장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에서 화두가 되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를 일본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 겪기 시작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를 넘어선 국가이며 전체 인구 1억 2,500만 명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9.1%다. 성장이 멈추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닮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성장이 당연시되고 늙어가는 사회인 한국의 소비자들은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열 것인가? 소비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대한 힌트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대응한 비즈니스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블루오션, 저가 프리미엄 시장. 저성장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장이 둔화되고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지만 누구나 가끔 사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 탄생한 새로운 니치 시장인 저가 프리미엄 시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제 전문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023년 6월 향후 성장이 전망되는 10대 트렌드 예측 특집 기사를 다루었다. 챗 GPT,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필자가 주목한 키워드는 바로 저가 프리미엄이다. 지금 소비 시장은 초저가 시장과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저가 프리미엄 시장이란 저가 시장에 속하지만 여기에 기능을 더하거나 고급 재료를 사용해 가격을 올린, 즉 저가격 시장 내에서의 프리미엄 시장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저가 브랜드들이 세력을 확장, 소비 시장이 고급 시장에서 저가 시장으로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평소에 저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가끔 사치하고 싶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절약하는 삶을 살지만 때로는 고급스러운 경험을 원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저가 프리미엄 시장은 여태까지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들에게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동시에 최근 시작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0년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진 일본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더한 저가 프리미엄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설득한다. 저가 프리미엄 시장의 좋은 예로 최근 국내 항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어 프레미아를 들 수 있다. 기존 저비용 항공시장은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대부분 대여섯 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에 집중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좁은 좌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에어 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적으로 운행하고 넓은 좌석을 제공하지만 대형 항공사 대비 20% 저렴한 항공 요금을 받고 있다.
한국에 에어프레미아가 있다면 일본에는 비슷한 컨셉트의 집 에어가 등장했다. 집 에어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리미엄 좌석으로 180도로 펼쳐지는 풀 플랫시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좌석 간격 또한 107cm로 일반 저가 항공에 비해 넓으며 일본 도쿄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요금도 최저 10만 엔부터 시작한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저가 프리미엄 업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남성 전용 미용실인 블루클럽과 비슷한 컨셉트로 일본에는 큐비하우스라는 미용실 체인이 있다. 남자 고객을 대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본 미용실에서 헤어컷 서비스를 받으면 최소 3,000에서 7,000엔 정도에 달하는 반면 큐비하우스는 1,350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머리를 감겨주거나 예약 및 스타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대폭 줄임으로써 저렴한 가격을 실현했다. 이러한 큐비하우스가 생략했던 서비스를 추가해 큐비하우스 프리미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큐비하우스 프리미엄은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큐비하우스보다 살짝 높은 1,800엔의 요금을 받는다. 큐비하우스의 매장은 10평에 3석 정도가 주류이지만 큐비하우스 프리미엄은 20평에 4, 5석 정도로 여유가 있어 편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시설에도 투자해 큐비하우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신용카드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헤어컷 서비스에 충실한 기존의 큐비하우스에 만족하지만 가끔은 특정 미용사에게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본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탠다드 프로덕트도 성공한 저가 프리미엄 업태의 예다. 우리에게 백앤숍으로 유명한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 산업은 2021년 스탠다드 프로덕트 바이 다이소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100엔이 아닌 300엔이라는 가격대이며 100엔 가격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다이소의 상품보다 디자인이 예쁘고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무인 양품의 제품들이 연상되는 깔끔한 디자인과 제품의 높은 퀄리티로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시부야에 첫 점포를 연 이후 1년 만인 2023년 5월 말 기준 57개까지 점포를 확장했다. 스탠다드 프로덕트에서 판매하는 인기 상품을 몇 가지 살펴보자. 일본을 대표하는 고급 타월 브랜드인 이마바리 타월은 500엔, 지역 장인들과 협업해 만든 연필, 수첩, 아로마 오일 등 저가 잡화점에서 만나기 힘든 고품질의 제품들이 모두 500엔에 판매 중이다. 그 중에서도 500엔의 디퓨저 코너는 여성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향의 종류도 다양하고 용기 디자인도 인테리어 제품으로 손색이 없어 몇 개씩 장바구니에 담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 소비자들이 스탠다드 프로덕트의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고품질로 유명한 이마바리의 타월을 500엔에 살 수 있다는 점, 8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 3대 칼 생산지 중 하나인 기후현 세키지의 주방 칼을 1,000엔에 구입할 수 있어 좋습니다. 라고 전한다. 비록 일반적인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제품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가격을 지불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리어 몇 번 쓰고 버리는 100엔짜리 제품에 비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더욱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이러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까? 백앤숍인 다이소의 제품들과 함께 운송함으로써 물류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포장지를 없앤다. 또한 제품의 색상수를 제한하는 등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철저한 원가 절감을 실현한다. 저가 브랜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격을 낮추었기에 이익률이 낮다. 어느 정도 저가 가격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은 브랜드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고 단가를 높임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른다. 저성장, 인구 감소, 고물가와 같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요인 속에서 기업은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단지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힘들다. 기업이 찾은 해결책은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소비자 또한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서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더욱 가성비가 좋은 소비 행동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저가 프리미엄 시장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시간에도 가성비가 있다. 타이파 소비. 최근 동영상을 1.5배속 혹은 2배속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생 속도를 높임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중시하는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인 타이파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타이파는 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 가성비를 의미하는 단어인 코스트 퍼포먼스의 머리 글자인 코스트 타임으로 바꾼 것이다. 코스파가 가성비를 의미한다면 타이파는 시간 대비 효과 또는 시간 대비 성능, 굳이 용어를 만들어 보자면 시성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스파는 일본의 사전 출판사인 산세이도가 선정하는 올해의 신조어 2022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사전에도 등재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이는 타이파를 의식한 소비자들의 행동이 이미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영화를 2배속으로 시청하거나 일부 내용은 건너뛰는 것, 책 전부를 읽지 않고 책 내용을 요약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등을 타이파 소비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타이파 소비는 단지 컨텐츠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할 일이 많고 볼거리가 넘쳐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소비자들의 시간에 대한 욕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이러한 니즈에 맞추어 기업들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10분 짬이 나면 운동을 하세요.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지인 니케이 트렌디는 매년 연말이면 다가올 새해에 히트가 예측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발표한다. 2022년 11월 니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3년 히트 예측 상품 1위는 콘비니 짐이었다. 콘비니 짐을 굳이 풀어서 설명하자면 편의점 체육관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편의점 같이 부담 없이 자주 들릴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의미한다. 타이파 소비가 만연하는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되어 히트 상품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콘비니 짐을 대표하는 업체는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는 라이잡이 2022년 새롭게 선보인 업태인 초코잡이라는 피트니스 센터다. 초코잡과 일반 피트니스 센터의 큰 차이점은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초코잡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3,278엔이다. 일본의 일반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월 1만에서 1만 5천엔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니 초코잡은 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가격에 더해 초코잡의 가장 큰 특징은 신발이나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까지 심리적, 물리적 허들이 높기 때문이다. 귀가 후 신발과 옷을 챙겨서 집을 다시 나서는 행위가 귀찮게 느껴진다. 초코잡은 이러한 허들을 단번에 낮추어 일상에서 편의점을 가듯이 커피를 마시듯이 부담 없이 들릴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었다. 실제로 평일 저녁에 도쿄 시내의 한 초코잡 매장을 방문해 보면 그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일반 피트니스 센터와 사뭇 다르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속속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근력 운동을 하고 5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퇴장한다. 운영에서도 초코잡은 일반 피트니스 센터와는 조금 다르다. 초코잡은 근력 운동기구, 러닝머신, 사이클 등 기본적인 기구만을 들여놓았다.
실제로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구는 몇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기에 탈의실을 없애고 기구 수를 줄임으로써 공간을 절약해 회원비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셀프 에스테틱과 셀프 제모 기계를 설치해둔 점이다. 이는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한 번도 피트니스 센터를 가본 적이 없는 초보 여성 고객이 초코잡을 방문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굳이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셀프 에스테틱 기계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을 한 고객들이 많다. 그리고 이들도 초코잡 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러닝머신을 이용해볼까? 나도 한번 근력 운동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며 피트니스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1시간 짬이 나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단지 운동뿐만이 아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아르바이트나 독서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라이어는 한 권의 책을 10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팁이나 스킬 혹은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고 싶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해 2022년 11월에는 누적 이용자 수 99만 명에 달했다. 타이파에 관심이 높은 3, 40대가 주 이용자이며 일반적인 비즈니스 서적의 독자층인 4, 50대보다 10세 정도 젊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복리 후생의 일환으로 플라이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동영상에 익숙한 Z세대를 위해 플라이어는 음성과 동영상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성장, 그리고 타이파를 중시하는 소비 심리가 확산되면서 한두 시간 틈새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단발성, 단시간, 단기간의 특징으로 계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스팟워커라고 부른다. 스팟워커가 늘고 동시에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의 성장세 또한 빠르다. 일본의 스팟워크 협회에 따르면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에 등록한 회원은 2023년 5월 기준 약 1,070만 명으로 2020년 말 대비 2배 증가했다. 물론 중복 등록자도 많지만 이는 일본 국내 취업자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개업체인 타이미는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기업과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매칭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성수기나 급한 시간대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자카야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대학생이 1시간 혹은 2시간 틈이 나면 타이미를 통해 이자카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요식업에서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동시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플랫폼에 등록한 1,070만 명 중 30-40%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된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추가적인 부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수요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인한 틈새 시간 증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로부터의 단기 일자리 급증, 단기 일자리를 찾기 쉬운 플랫폼 등장 등 스팟워커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물가와 함께 월급이 오르지 않았던 일본의 직장인 중에는 2022년부터 불어닥친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부수입을 올리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저성장 및 고물가 시대, 스팟워커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여태까지 외출 시 잠깐 시간이 비는 경우 많은 사람이 카페나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잠시 비는 오후 10분 사이에 근육 트레이닝을 하거나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광경이 더욱 자주 발견될 것이다. 틈새 시간, 이곳에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숨겨져 있다. 공간의 가성비, 욕조와 주방이 없는 집에 사는 젊은이들. 협소주택에 사는 이유, 미니멀리즘의 실현. 최근 일본에서는 협소주택, 즉 3평 정도의 아주 작은 임대 건물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물건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것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소주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비용만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관과도 연결되어 있다. 협소주택은 대체로 도심 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방 한 칸의 면적은 3평이다. 도쿄 내 원룸형 아파트가 보통 8평에서 9평 정도의 크기이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좁은 방이다. 방에는 화장실과 세면대, 샤워실이 있는 정도이며 많은 경우 로프트 형식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잠을 잔다. 임대료는 위치나 물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월 5만에서 8만엔 정도다. 도심에 있는 일반 원룸이 월 10만엔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허름한 아파트가 아니라 처음부터 협소주택으로 기획된 신축 건물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그렇다면 협소주택에 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월세 외에 수도 광열비다. 하지만 협소주택은 방이 워낙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난방 기구를 켜면 금방 시원해지고 따뜻해진다. 전등도 몇 군데만 설치되어 있어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다. 일본 대부분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욕조 또한 물을 받아두면 가스비와 수도비가 많이 들기에 욕조는 두지 않고 샤워로 충분하다. 또한 요즘 TV를 보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고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TV가 필요 없다. 영화나 드라마도 넷플릭스만 있으면 충분하다. 책이나 만화책도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인데 요즘은 모두 전자책으로 나와 있어 태블릿 PC로 읽으면 되기에 책장도 필요 없고 그만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가스레인지도 필요 없다. 식사는 편의점 음식 혹은 배달 서비스를 활용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음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된다. 세탁 또한 동네의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면 세탁기를 살 필요도 없다. 비용도 절약되고 공간도 절약된다. 가장 곤란한 것은 옷이다. 많은 젊은이가 평상시 입는 옷의 수를 줄이고 벽걸이나 간단한 이동식 옷걸이를 사용한다. 가끔 특별한 행사나 결혼식에 입을 옷은 빌리면 된다. 일본에서는 의류 구독 서비스 또한 발달해 있기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 방이 좁기 때문에 청소도 간단하다. 협소주택 중 일부는 아예 샤워 공간이 없는 곳도 있다. 일본은 대중 목욕탕이 많으므로 근처에 목욕탕을 이용하거나 헬스장을 다니는 사람은 헬스장에 설치된 샤워실 및 사우나를 이용하면 편하다. 협소주택의 입주자는 대부분 20, 30대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생활비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많은 경우 결혼을 하면 협소주택을 떠난다. 하지만 결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요즘 협소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임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임대료가 저렴한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협소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에는 쓸데없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이 쓰고 싶은 곳에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많다. 동시에 구독 경제, 공유 경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이 쉬워졌다. 이번에는 장소를 이동해 도쿄 스미다구의 한 맨션인 파크 악세스 킨시초 스타일즈를 방문해보자.
이 맨션의 방들은 약 5평의 크기로 침실과 화장실, 샤워실이 전부이며 주방은 없다. 한 입주자는 넓은 공간은 필요 없어요. 이곳에 살면 정말 편리합니다. 라고 감상을 전한다. 주방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편리한 것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보자. 1층은 공용 공간으로 워킹 스페이스, 서재, 조리 기구 및 식기가 완비된 쉐어 주방, 그리고 식당이 있다. 식당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1일 2식을 제공하며 식비는 월 1만 엔으로 저렴한 편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으며 가구 구독 업체와 연계해 간편하게 청소기, 다리미 등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자전거도 무료 렌탈이 가능하기에 방에서 사용할 침대와 책상 정도만 있으면 된다. 즉,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은 만들지만 구독 서비스나 렌탈 서비스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한 기능은 전부 공용 공간에 집합시킨 것이다. 해당 물건을 운영하는 미쓰이 물산 레지덴셜 임대주택 사업부는 사람들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에 맞춰 앞으로도 진화된 주거 형태를 선보일 것입니다. 라고 전한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우리 삶에 공유라는 개념 또한 점점 더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기능이 다 집 안에 완비되어 있어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 특히 공간이라는 가치가 어느 때보다 비싼 지금, 일부 활동은 밖에서 해결함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여기까지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희선님은 칼럼니스트이자 애널리스트로 도쿄에 거주하며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의 산업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매체에서도 칼럼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도쿄에 거주하며 일본의 소비와 산업 트렌드를 분석한 내용을 저술한 책입니다. 저자는 일본과 한국의 트렌드가 시차를 두고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저성장과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의 산업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책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현재 일본의 소비 트렌드는 5가지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첫째, 저성장. 둘째, 고령화. 셋째, Z세대. 넷째, 기술. 다섯째, 친환경입니다. 저는 첫째, 저성장 파트 위주로 낭독해드렸는데요. 책 속의 예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았고 주제별로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의 소비자들은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대비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더욱 집중한다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는 기업의 사례가 많지만 나의 비즈니스 현장에 또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많았기에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